안녕하세요. 간손미미의 삼국야구 46회입니다. 오래간만에 미축 인사드립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저 간홍 이대후입니다. 미축 네. 형님 찾는 댓글 참 많이 있었는데, 정말 잘 돌아줬어요. 많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네. 그다지 잘 몇 모르겠는데.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개 있으면 큰 부분. 우리 기준에서 몇 개가 굉장히 많은 거죠. 많은 거구나. 댓글 2개 중에 하나면 50%잖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방 조인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46회죠. 인물탐구 편입니다. 44회에서는 한용덕 전 하나 감독을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도 최근 화제가 된 인물을 골라봤습니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강정호 선수입니다. 전 선수 아니고요. 아직은 그냥 아예 은퇴 전 선언은 선수 안 했으니까요. 아니고. 네. 피츠버그 시절인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강정호는 2009년하고 2011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뒤늦게 밝혀지면서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이 됐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이 음주 삼진 아웃이면은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그렇죠. 이게 좀 약간 이 두 번째 빵과 세 번째 빵이 약간 간격이 있다 보니까 구속을 피하고 어쨌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었죠. 네, 결국 다음 시즌엔 취업 비자 문제로 미국에 가지 못했고 도미니카 공화국 윈터리그에 가기도 했었죠. 2018 시즌 막바지에 빅리그로 돌아온 강정호는 지난해 시범 경기에서 홈런 1위에 오르면서 부활을 노렸지만 끝내 부진했고 결국 피츠버그와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한국행을 결정하고 KBO에 이제 이미 탈퇴 해지 의사를 밝혔고요. 상벌위가 열려서 자격정지 1년, 유소년 봉사 300시간의 제재가 내려졌죠. 하지만 반대 여론을 결국 이기지 못했고요. 지난달 29일에 이제 복귀 철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정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강정호의 아마추어와 그리고 현대 유니코스 시절부터 먼저 돌아볼까요? 네,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 1고 출신이죠. 광주 1고 출신에도 야구 천재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어요. 1, 2학년 때는 주로 이제 3루 내야수로 뛰었고 3학년 때는 이제 포수로 뛰었는데요. 그 포수로 뛰게 된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원래 포수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 전에 있던 포수가 나가고 새로 들어온 포수가 없어서 어깨가 좋으니까 감독이 포수를 시켰대요. 근데 너무 잘하니까 듣기로는 공을 제대로 맞을 사람이 강정호밖에 없어서 포수를 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너무 잘했는데 투수, 포수, 내야수 다 돌아가면서 다 한 거죠. 진짜 야구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프로팀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현대 유니콘스가 이제 2차 지명 1라운드에서 강정호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래도 현대 같은 경우에는 내야수로 쓰려고 했는데 또 현대도 포수 자원이 좀 애매해서 포수로 잠깐 쓸까 고민도 했었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내야수로 선택을 했습니다. 박진만이 없으니까. 네. 포스트 이제 박진만 후보로 강정호와 당시 이제 입단 동기 황재균 두 명을 이제 잡고 차화준이 먼저 잡았었죠. 그렇죠. 기회. 사실 이제 선배인 차화준이 사실 이제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 수비는 잘했어요. 수비는 그렇죠. 잘했는데 그때 타격이 안 되고.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군대 문제가 있는데 요거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해결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해결이 안 됐죠. 그리고 이 포스트 박진만이라는 것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이 박진만 선수의 이적하고 강정호 선수의 입단 사이에 2년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누가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면 그런 말 자체가 좀 안 나왔을 수도 있겠죠. 지석훈 선수가 아마 그때 기회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안 되고 최종국도 있었고 그렇죠. 김일경도 있어. 최종국은 심지어 박진만보다 나이가 많아요. 아무튼 다 실패를 했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현대가 해체되면서 2008년에 우리 히어로즈가 창단을 했었죠. 우리 담배. 네. 그래서 이광환 감독이 이제 황재균과 강정호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황재균을 밀어줬어요, 약간. 그래서 황재균 선수가 유격수로 나서고 강정호 선수가 3루수로 나오는 상황이 많았는데 황재균 선수가 좀 어깨는 좋지만 약간 스텝이 빠르거나 네. 유격수에 맞는 사실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구도 좀 부정확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강정호 선수에게 기회가 왔는데 강정호 선수가 좀 그걸 잘 꿰찼죠. 그래서 교통 정리가 자연스럽게 됐고 이제 이장석 대표가 이제 당시에 트레이드 불가로 거론했던 3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황재균, 강정호, 강윤구였죠. 결국 황재균 선수는 팔아 넘겼습니다만 강정호 선수는 끝까지 지켰고요. 앞부분까지는 죠. 저는 이제 히어로즈. 네. 그래서 어쨌든 결국 여기까지는 강정호 선수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네, 2008년 우리 히어로즈 감독으로 부임한 이광환 감독의 눈에 들면서 강정호가 비로소 1군 선수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포수로도 뛰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전문 포수가 아니다 보니까 유격수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제 황재균도 알아서 리타이어 했고, 이때부터 강정호가 유격수로 자리를 잡으면서 2009년에는 강정호가 주전 유격수로서 2할 8푼 6리 23홈런 81타점 20홈런 유격수가 되면서 히어로즈 최고의 매물로 떠오릅니다. 2010년에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유격수 골든글러브는 물론 3할 1리 12홈런 58타점을 기록하면서 데뷔 첫 3할 타율에 성공을 했고요. 이때 금메달 이후에 기아로 트레이드 된다는 썰이 많았어요. 김선빈의 50억 원을 더해가지고 강정호랑 바꾼다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렇죠. 2011년에는 팀이 최하위로 추락하면서 강정호도 전반기 4번 타자 자리에 적응을 못했고요. 2할 8푼 1리 9홈런 63타점에 그칩니다. 그러나 박병호가 4번 타자로 안착하고 2012년 3할 1푼 4리 25홈런 82타점 21도루로 생애 첫 20-20 클럽에 가입하면서 2년 만에 골든글러브를 탈환합니다. 2013년에는 히어로즈의 창단 첫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끌면서 2할 9푼 1리 22홈런 96타점으로 2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거머쥐었습니다. 히어로즈의 창단 첫 한국 시리즈 진출이던 2014년 강정호는 3할 5푼 6리 40홈런 117타점으로 KBO 최초의 40홈런 유격수로 우뚝 섰습니다. 비록 한국 시리즈에서 삽질을 했죠. 5차전에서. 네. 그렇죠. 그러면서 팀의 우승은 이끌지 못했습니다만 이 활약 덕분에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포스팅에 성공을 하면서 히어로즈의 500만 2015달러라는 거액을 안기게 됩니다. 그 40홈런 친 경기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였었죠. 기억나는 게 서건창 선수 200안타랑 네. 동반 달성했던 걸로 기억해요. 200한테. 뭐 200안타가 워낙 압도적이라서 사실 뭐 그래도 유격수 40홈런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128게임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경기수도 적었죠. 거기서 200안타를 친 거는 진짜, 네. 유격수 40홈런도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이 유격수 40홈런이 더 대단한 이유는 정경기 출장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경기수가 117경기였었거든요. 한 10경기 정도로 빠진 거예요. 빠진 게임이 있었는데 이 정도였다는 거. 그러니까 경기수와 타점수가 똑같아요. 그쵸. 네. 경기당 1타점씩. 네. 당시 히어로즈 타선이 워낙 강했으니까요, 또. 그때 이제 박병호랑 둘이서 같이 100타점, 100득점 그렇죠. 동반 달성하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네. 그때 이제 히어로즈가 이제 기록 풍년이었잖아요. 그렇죠. 뭐만 그리고 했다 하면 이제 기록이었어요. 근데 베네켄도 20승 네. 하면서 20승 투수 됐고 사실 작년에도 한국 시리즈에서 아깝게 좀 떨어졌지만 히어로즈가 그때 우승을 했어야 되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염경엽 감독의 가장 비판이 갔던 시즌 중에 한 시즌이기도 하죠. 한국 시리즈에 올렸지만 우승을 했어야 되는 시즌이었다라는 평이 많았죠. 이때 수비에서 실책한 게 좀 많이 기억이 되지만 이때 9개밖에 실책을 안 했어요. 1년에. 정규 시즌에서. 네. 풀타임 시즌 중에는 본인의 최소 실책이었어요. 한 자릿수는 처음이었죠. 그러나 중요할 때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수육 쿠폰을 거기서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10개째를 쳐서 그렇죠. 참. 네, 메이저리그 진출 시도했던 2014년 겨울부터 화려했던 2015-16년은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때 뭐 피츠버그로 갈 때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최고 입찰 금액을 쓴 팀이랑 이제 가게 된 거잖아요. 4+1년, 이제 총 최대 5년인데 계약 금액이 총액 1,650만 달러입니다. 뭐 4+1년인데 바이아웃 포함이니까 4년 1,600만 불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뭐 연평균 400만이죠. 근데 첫 해는 작아요. 뒤로 갈수록 커지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해는 조금만 해도 뭐 본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2015년에 소소하게 좀 대박을 칩니다. 126경기에서 타율 2할 8푼 7리에 15홈런 58타점 완전히 몸값 이상의 활약이죠. 근데 시즌 막판에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크리스 코글란 선수의 슬라이딩에 왼쪽 무릎 내측 측부인대하고 바늘판도 상하고 정강이도 골절되면서 큰 부상으로 좀 시즌을 조기 마감하게 됐죠. 오프시즌에 또 한국을 안 왔어요. 그렇죠. 네, 재활을 해야 돼가지고 그런 자세가 되게 호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안 했었죠.
못했죠. 그때는 운전을 못할 때 할 수가 없는. 그 무릎이 상해가지고 이제 운전을 할 수 없는 악셀 밟을 수가 없는. 네. 근데 이게 참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미국에서 그게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아픈 일이 있고 뭔 일이 있고 외국인 선수가 뭔 일이 있었을 때 한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좀 그 선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강정호 선수도 그때 이제 피츠버그 팀에 계속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호평을 받았고 이번에 이제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도 한국에 올지 말지 많이 고민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결국은 세인트루이스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도 그런 시선을 좀 우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은 그 세인트루이스에서 그 김광현이라는 신인 선수를 조금 충성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선수로 볼까 좀 걱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계속 이렇게 남아있으면 로열티 같은 게 좀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피츠버그한테 이제 강정호는 굉장히 뭐 야구도 잘하고 그렇죠. 멘탈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었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런 큰 실수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실 피츠버그는 할 만큼 해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뭐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도 안티가 거의 없었어요. 그쵸. 네. 그때 강정호 선수의 그 별명이 평화왕 아니었나요? 그렇죠. 평화왕, 강계이, 강로루 등이 있었죠. 네, 이때 뭐 미국에서 재활에만 매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상이 워낙 큰 부상이라서 2016 시즌 개막전에 못 나왔어요. 네, 5월에 돼서야 이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오기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서 그렇죠. 스타성을 좀 그러네요. 증명했던 그런 게임이 있었죠. 참 빠른 볼을 기가 막히게 쳤어요.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 타자들이 그러니까 아시아 타자들이 빠른 볼에 약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강정호 박병호 선수는 선수도 그랬고. 네. 근데 빠른 볼을 그렇게 그냥 정말 후두게 패다 보니까 뭐 구단 입장에서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진짜 강정호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즈음에 95마일 이상 빠른 공 OPS가 내야수 중에 1위인가 2위인가 그랬어요. 네, 그런 기사를 본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복귀전이 대단했던 이유가 첫 타석이랑 두 번째 타석에서 초구 쳐서 아마 아웃됐을 거예요. 삼진도 당했을 거야. 헛스윙을 했었나? 뭐 아무튼 초구에 다 스윙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는데 세 번째 타석에 또 초구를 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분업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타석의 결과가 안 좋아도. 요때 103경기밖에 못 나왔는데 뭐 앞에 많이 까먹었으니까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율은 2할 오픈 5리로 좀 떨어졌지만 21홈런 62타점으로 장타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뭐 당시에는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는 평가도 있었고 거의 뭐 칭찬 일색이었죠. 더 비교가 많이 됐던 게 이때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한국인 타자들이 다 못했거든요. 박병호 선수라든지 뭐 김현수 선수가 실패하면서 강정호 선수의 가치나 실력이 더 인정을 받게 됐죠. 참 타석에서 강속구에 쫄지 않았던 건 좋은데 사실 운전자 앞에서는 좀 쫄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참 그게 참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좀 사건을 정리해 볼 건데요. 그리고 그렇게 야구를 잘하고 나서 2016년 12월에 이제 한국에 사실 금의 환영을 한 거잖아요. 2년 만에 돌아온 네, 돌아오고 그렇게 미국에서 내가 확실하게 부활을 했고 홈런도 20개 넘게 치면서 모두 다 박수를 쳐주는 상태에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벌였잖아요. 그 차도 협찬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지원을 해주는 한국 오면 이제 그렇게 메이저리거들 많이들 하죠.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뭐 그 영상을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 삼성역 앞에 그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우회전 하는 곳에서 우회전을 속도를 안 줄이고 그냥 그 중간에 연석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아주 아잡을 내놨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강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그때 지나가던 차량이나 사람이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죠. 천운이었어요. 그거는 진짜 물론 이것 때문에 물론 지금도 이제 범죄자라고 부르는 사람 많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맞지만 더 큰 지금까지 감옥에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큰일 날 뻔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고가 나고 나서 일단 뺑소니는 맞고요. 그 당시에 사고를 내고 나서 수습을 안 하고 갔으니까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무혐의로 판결이 났고요. 이후에 조사를 받으러 이제 출석을 하면서 야구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하잖아요. 야구로 보답하겠다. 네. 이 말을 하면서 야구 팬들이 정말 많이들 등을 돌렸고요. 그러니까 1심에서 검찰이 1,500만 원 벌금형을 구형을 했는데 오히려 법원에서 더 형량을 높였잖아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인데 이게 법원에서 웬만해서 안 그러잖아요. 정말 이거는 검찰을 뭉개버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뭐 자연스럽게 2017년 뭐 피츠버그의 스프링 캠프는 참석을 못하게 됐고 그리고 2심까지 갔어요. 2심에서도
결국 평이 바뀌지 않으면서 확정이 됐고 이렇게 되면서 취업 비자를 발급을 못 받고 2017년은 완전히 날려버리게 되죠. 그리고 피처버 구단에서도 근데 많이 도움을 주는데 이때 뭐 개인적으로 훈련한다 그러니까 뭐 피칭 머신도 보내주고 그렇죠. 그리고 도미니카 윈터리그에서 뛰도록 그 아길라스 시베냐스라는 팀 이름 거기서 이제 뛸 수 있도록 뭐 주선도 해주고 하면서 피츠버그가 뭐 신원 보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장해줄 테니까 다시 취업 비자를 좀 발급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2018년 4월에 비자를 받고 미국에 건너가고 그리고 마이너리그를 거친 뒤에 9월 달에 이제 빅리그 복귀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시즌 막판이라서 몇 게임 못 뛰었어요. 3게임인가 뭐 뛰고 뭐 6타수 2안타만 하게 됐는데 그리고 2019년 스프링 캠프에서 홈런 뭐 1위를 기록하면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예고하나 했지만 결국 시즌에서는 1할 때 타율 뭐 홈런은 10개를 쳤는데 워낙 이제 공을 못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츠버그하고 이제 계약도 종료가 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빅리그에서 이 팀을 찾지 못하다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마이너리그도 올해 열리지 않게 됐고 결국 한국 복귀를 타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진정성을 의심하는 행동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원래 이제 정식 절차였으면 한국에 와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상벌이도 출석을 했어요. 상거리 출석을 했어야죠. 상거리 출석을 해서 자기가 또 거기서 직접 소명을 하고 그리고 구단을 통해서 뭐 임의탈퇴 해제 신청을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여론이 이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선수협 전 사무총장이 대신해주는데 굳이 올 필요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작전이었지만 결국 국민들의 그런 여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데는 완전히 실패를 했던 네. 작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돌아선 게 많죠. 사실 뭐 이렇게 자피를 스캔해서 제출했다는데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강정호 선수가 한국에 바로 못 들어왔던 뭐 이유가 사유도 나름대로는 있더라고요. 네. 뭐 그때 자기가 이제 아까 설명은 안 했지만 미국에서 이제 작년이었나요?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죠. 네. 네. 그 이제 시민권자 재미교포랑 결혼을 하면서 이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됐고 그 영주권 심사를 하느라고 좀 이제 그게 늦어지면서 한국에 못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뭐 그거는 자기 사정이고 사실 그쵸. 진짜 진심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야구를 하고 싶었으면 한국에 와서 사과를 했어야 맞다고. 뭐 야구보다는 결혼이 하고 싶었나 보죠. 결혼은 이미 했으니까. 예.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양다리를 걸쳐놓고 여기저기 간을 보다가 결국은 둘 다 뭐 안 된 이런 상황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뭐 기자회견 이대호 기자도 갔었고 저도 갔었지만 사실 팬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기자들이 왜 저러지? 너무 맹공을 펼쳤잖아요. 웬일로 기자들이 일을 하네. 질문해라 기레기들아 이랬는데. 근데 사실 이제 뭐 그전에 뭐 이런 미디어데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 취재도 있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전까지 저희가 강동원 선수를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고 입장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런 질문 공세가 공세 아닌 공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날선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좀 나는 질문이 JTBC 기자였던 것 같아요. 계속 강정호 선수가 유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모범을 보이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야구를 당신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강정호 선수는 뭐 계속해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처럼 계속 그렇죠.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했었는데 또 우리 선거님께서 질문을 했던 건 진짜 강정호 선수한테 좀 약간 데미지를 줬어요.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강정호가 계속해서 그냥 죄송하다고만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에는 좀 흔들리더라고요. 아 제가 이기적인 거 맞다고 인정을 하는 거.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요. 한 방이 있었네요. 네, 한 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네. 강정호 선수가 이런 강한 질문을 받게 된 거는 뭐 이것도 이제서야 하는 얘기지만 국내에 있을 때 기자들과의 좀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거 그것도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저우 아시안 게임 전까지는 강정호 선수가 되게 기자들한테도 잘하고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모 선수랑 같이 금메달 따고 확 변한 거죠. 근데 그런 선수들이 사실 둘 다 많잖아요. 미국 같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솔직히 뭐 여기서 까놓고 말씀드리면 에이전시 문제도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 명은 미국에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군요. 아직 예. 있으니까. 예. 엠주도 했네. 예. 뭐 에이전시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에이전시가
리코잖아요. 네. 리코 스포츠고 KBO 징계 자체는 낮게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강정호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죠. 좋은 결과를 1년 나왔잖아요.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KBO가 당연히 더 세게 때렸어야 되는 사안이 맞습니다. 맞는데 KBO로 막 변호하고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KBO도 일단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건 뭐 이미 여러 차례 뭐 기사로 이른바 강정호 룰이기 때문에 네. 강정호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고 그 당시 이제 상벌위원들도 법조인들이 2명이나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 관계자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해버리면은 그런 상벌위원회 자체를 여는 의미가 없다라는 KBO의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징계가 확정이 되려면은 KBO 총재가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은찬 총재가 이걸 붙들고 고민을 좀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년이 나온 걸 보고 이걸 좀 더 세게 때리냐 마냐를 고민했었는데, 근데 총재 입장에서도 이거를 내가 이 상벌위 결과를 뒤집어버리고 세게 때려버리면 상벌위라는 걸 여는 이제 의미 자체가 없으니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KBO는 뭐 1년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이제 구단에 어떻게 보면 토스를 한 거잖아요. 떠넘긴 그렇죠. 거죠. 네. 네, 선수와 폭탄 구단에게. 네. 그리고 좀 모르겠습니다. 그 키움 히어로즈는 뭐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던데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거 뭐 맞춘 거 아니냐 네. 이거 혹시. 뭐 강정호의 자발적인 이제 뭐 포기라고 모양새가 됐지만 교감이 있었다고 거의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교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포기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죠. 포기를 당한 거죠. 네, 그 굴복한 거죠. 네, 여론에. 근데 뭐 누가 보더라도 이게 모양새가 좋은 게 강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구단으로부터 안 된다고 불허를 통보를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게 뭐 좀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는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고, 그리고 히어로즈 구단 입장에서도 강정호 선수가 한 행위들은 비판에 마땅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프랜차이즈 스타이고 구단에 거액을 안겨준 선수였잖아요. 그렇게 포스팅하고 가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또 잘라내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좀 여론이 뭐 이렇게 엄격하지 않았다면 거래를 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다른 팀에 넘기면서 뭐 어떤 대가를 받는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네, 그런 시도를 네. 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어느 팀이든. 네. 뭐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장석환 대표가 옥중에 있는 상황이고, 뭐 허민 대표나 이제 하송 의장이 사실 어느 정도 이 부분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 사람에 대한 압박이 또 굉장히 심하긴 했어요. 언론이나 좀 이런 외부에서. 근데 구단에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선수들 입장에서는 강정호 선수가 사실 동업자고 동료잖아요. 그래서 보호해주자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베테랑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구단 고위층이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광주 개막전 때 김병현 위원이 해설을 했을 거예요. 그때 강정호 선수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일고 후배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김병현 위원의 캐릭터가 있으니까 이게 많이 구설수가 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너무 논란이 안 됐죠. 네, 논란이 안 됐어요. 바로 말을 바꿔서 이제 예, 다행이죠. 그래서 그걸 듣고 만약에 저걸 다른 해설위원이 했으면은 뭐 저기 누구 있지? 뭐 당정석 해설위원이라든지 뭐 만약에 그런, 했다면은 좀 구설수가 됐을 것 같은데 김병현 위원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했다가 한 4초 있다가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장정석 해설위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해관계가 그건 진짜 큰일 없지 날 않습니까? 뻔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2009년에 처음 운전전 했을 때 그때 매니저였잖아요. 네.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팀이었기 때문에 정말 큰일이 됐을 수도 있을 것 보낼 같아요. 때는 운영팀장이었고요. 뭐 물론 그 앞선 두 번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장정석 해설위원이 결정권을 갖고 있진 않죠. 이거 그냥 터뜨립시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죠. 도와주는 그거였지. 뭐 시키는 네. 일을 하는 직원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참 이거 관련해서 아까 송건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선수들은 동업자 정신 때문에 받아줘야 된다는 의견이 사실 절대적으로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 KBO 이제 레전드 출신 한 명도 강정호 데려와야 된다.
그때 실수한 건데 그렇게 우리 한국 야구가 그런 선수를 내쳐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본인도 음주운전을 해서 그런가요? 했을 수도 아니 근데 모르겠다. 그럼 찾아봐야 되는데 네. 프라이브 초창기 굉장한 스타 선수 출신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듣고 참 선수들은 우리랑은 좀 생각이 좀 다르구나. 좀 일반 국민들의 시선만 좀 동떨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거기서 좀 옛날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10,000원 주면 경찰차가 집까지 안 내주고 따라오세요. 아니, 그 이게 교통법규 있었는데. 어기면은 그냥 네. 노상방뇨로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요. 넘어가는 것도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이번에 또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기사 중에 하나가 스포티비 뉴스의 고유라 기자가 이제 직접 자신이 겪었던 일을 기사로 썼었잖아요. 어쨌든 당시에 이제 넥센 히어로즈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켰고 기사를 썼더니 강정호를 포함한 히어로즈 선수들이 약간 겁박 같은 겁박한다. 상황을 만들었었다. 왜 우리 선수들을 그렇게 만드느냐. 사실 선수들은 그런 좀 존재예요. 어쨌든 선수는 선수 편이다. 근데 이제 누가 같이 있었냐, 그러니까 강정호 말고 또 같이 겁박했던 선수가 누구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동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87년생. 지금도 팀에 있는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이제 고유라 기자가 기사를 쓰고 나서 저랑 이제 입사 동기라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고유라 기자가. 얘 쓰고 나서 혹시라도 강정호 선수가 자기를 이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어쩌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래서 저한테 계속 뭐 이거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강정호 선수가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 이제 에이전트가 사실 이해랑 대표가 네. 기자들의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아, 그렇죠. 예, 전화를 안 받는데 먼저 했군요. 야, 먼저 전화를 어려운 거네. 네. 그 사람 전화기에 발신 기능도 있던가요? 어려운 거를 냈어. 야, 네. 어쨌든 전화를 걸어서 강정호 선수가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 이런 뭐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예전 일이기도 하고 해서 다시 만나서 사과를 받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이런 일로 그래서 거절을 했다고는 하는데 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강정호 선수가 스스로 이제 복귀를 포기한다 이러니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강정호 선수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얼마나 보면. 힘들었겠어요. 네. 강정호 선수 측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 복귀를 고수할 경우에 어떤 기사들이 또 터져 나올지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미국에서 본 게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기자가 아닌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은 있어요. 어쨌든 잘못을 저지른 선수들이 뭐 잘못을 통해서 처벌을 받고 다시 복귀를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어쨌든 자신의 죗값을 치른 다음에 복귀하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강정호 선수의 경우에는 일단 죄의 상황이 너무 나쁘고 그리고 사과나 그런 태도들이 너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선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이제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미 뭐 일이 벌어졌잖아요. 무릎 꿇거나 눈물을 흘리십시오. 강정호 선수처럼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반면 교사. 울었다고 됐을까요? 그런데 아니 뭐 울었어도. 안 됐겠지만, 그러니까 뭐 무릎이라도 꿇든지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지. 강정호 선수는 좀 고자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러니까 저는 강정호 선수한테 안 당했던 기자 중에 한 명이라. 예. 저도 저한테는 당했던 아닌데, 좋은 예. 기억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이거는 근데 만약에 히어로즈가 이미 탈퇴 풀고 웨이버 공시해도 누가 영입을 할까요? 데려가기는 어려웠겠죠, 현실적으로. 않죠. 그러니까 실전 공백이 2년 거의 뭐 2년 이상은 되는 선수인데 갑자기 돌아와서 만약에 잘한다? 그러면 그것도 KBO 리그에는 수준이 떨어진다는 방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강정호 선수가 사실 탈크고급 선수 아니었나요? 예, 뭐 그렇긴 한데 근데 만약에 그래도 뭐 정말 몇 년을 쉬었는데 막 잘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미 강정호 선수의 야구 인생은 선수로서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좀 앞으로 사실 다른 나라 리그는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근데 일본가 결국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가장 유력한 게 미국 다시 가서 내년에 마이너스 도전하는 게 가장 유력한 거고
그 다음 선택지는 뭐 일본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대만으로 가거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본하고 대만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저도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미국으로 다시 가서 한번 도전을 하지 않을까. 야구를 하겠다면. 그러니까 대만도 하임리 그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자, 단손비미의 삼국야구 46회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